자, 2회 출제 예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 활성화시키셔서 해야 될 작업은 용지 설정이죠. 전체 구성 파트부터 슬라이드 크기 용지 설정하겠습니다. 디자인 메뉴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확인, 최대화. 설정한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겠습니다. 마스터 작업은 따로 지문이 없어요. 목차 슬라이드 파트나 혹은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면 다음에 있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나 표 슬라이드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셔야 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제목 스타일 편집창은 내리시고 얘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자,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부터 만들게요. 삽입의 도형, 바닥에 있는 도형은 꺾인 한쪽이 꺾여 있죠? 한쪽 모서리가 꺾이네. 뒤에가 지금 지워질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잘 꺾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겹치지 않게 꺾어 놓고 최대한 둥근 모서리를 선택했네. 한쪽 모서리가 잘리네 선택해서 더 잘라서 꺾여 놓고 줄일게요. 줄여놓고 상단 도형은 빗면입니다. 목차의 빗면, 목차 스타일. 두 개의 도형에는 선이 없습니다. 두 개의 도형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선 빼고요. 색상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제목 도형 올려서 제목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홈 메뉴에도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도 제목 도형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 있습니다.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이에요. 홈 메뉴 가셔서 도둠의 40포인트, 글씨색은 흰색 맞춰 놓으시고 글자의 제목창은 저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놓는데 이 크기는 최대한 나중에 도형 슬라이드 작업할 때 면이 좀 클수록 도형 슬라이드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이 제목 편집 창은 최대한 작게 잡아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작게 잡겠습니다.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의 왼쪽 맞춤이니까 왼쪽 맞춤 해두고요. 제목 글꼴 도형 선 없음 미리 작업해놨죠? 하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하단에 로고 작업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시험에서는 문서 폴더에 ITQ 폴더, 픽처 폴더까지 들어가셔야 그림이 있습니다. 1, 2, 3 주식회사 삽입해서 얘는 색메뉴에서 다른 거 선택하지 않아요. 투명색 설정 누르시고 투명한 색 설정하라고 하는 회색 클릭하셔서 색을 빼서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위치, 바닥글 정중앙에 있죠? 바닥글 정중앙에. 얘도 너무 크게 하면 도형 슬라이드 작업하실 때, 다른 작업하실 때 너무 배치가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작게 만들어 두세요. 자, 슬라이드 번호 넣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 메뉴에서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 추가하고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적용하겠습니다. 적용까지 눌러놓고 다른 거 작업한 거 한 번 더 점검하고 마스터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 나가셔야 됩니다. 닫기 나왔으면 새 슬라이드에서 내가 만들어 온 제목만 슬라이드 선택해서 엔터 버튼 눌러도 되고요.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계속 슬라이드를 여러 번 눌러서 추가해 놓으셔도 됩니다. 6번까지 미리 작업해 놓고요. 6번 슬라이드까지 작업해 놓고 슬라이드 전체 구성 작업 마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넘어가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의 도형 파트 직사각형이죠. 삽입의 도형 직사각형을 절반 정도에 거쳐서 만들어 둔 다음에 도형의 그림을 채웁니다. 도형 채우기, 서식 메뉴에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가서 파일에서 커피콩 모양 선택해서 삽입하고요. 커피콩 모양이 지금 보시면 반대로 회전되어 있거든요. 선택하시고 회전 걸어서 좌우 대칭 걸겠습니다. 커피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네, 또 상하 대칭 해야 되네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대칭해서 커피콩 모양 반대로 회전시켜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에 그림 서식창 열어서 채우기 선, 채우기, 투명도 50% 입력하고요.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죠. 효과 메뉴 열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포인트 5포인트 입력해 두겠습니다. 워드아트 넘어갑니다. 삽입의 워드아트 있죠? 삽입의 워드아트 첫 번째 도형 선택해서 워드아트 입력하고요. 워드아트 입력해서 워드의 변화는 팽창입니다. 터식 메뉴에서 텍스트 효과 변환 가서 팽창인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팽창 선택해서 팽창 선택하고요. 텍스트 반사 한 번 더 있죠? 효과에서 반사 2분의 1 반사 터치는 2분의 1 반사 터치까지 선택하고요. 크기 조절하기 전에 크기 조절하고 홈 메뉴 가서 굴림에 포인트 더 없습니다. 굵게까지 하시고요. 마지막 크기 조절. 적당한 위치에 배치. 해놓으시면 되고 3번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1, 2, 3 주식해서 한 번 더 삽입하죠. 삽입에 그림 가서 1, 2, 3 주식해서 열고 색은 투명한 색으로 선택해서 회색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고 크기 조절해서 적당한 곳에 배치까지 하시면 표지 디자인 작업 마쳤습니다. 목차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목차 슬라이드부터는 제일 먼저 제목 먼저 입력하고요. 다음 목차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도형 2개 먼저 작업할 거예요. 삽입에 직사각형 만들어서 직사각형 도형 그려 넣고요. 그리고 사각형 모양이네, 상자 모양이네요. 상자 모양 선택해서 꼭지점부터 시작하시는 게 그리기엔 좋고요. 세밀한 조정은 방향키로 조정하시는 게 편합니다. 2개의 도형에는 2번 도형 선 없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선택하시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빼주고요. 얘네들은 최대한 편집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삽입 넣고 텍스트 상자 넣어서 텍스트도 입력해서 상자의 글꼴은 궁서의 24포인트입니다. 궁서의 24포인트 선택하시고 커피의 유래 배치하는데 얘는 이번에는 지금 커피의 유래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 그럼 텍스트 상자의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A의 글꼴 색은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맞춰 두고요.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확인하고 편집 다 했으면 ABCD 목차 만들러 가겠습니다. 전체가 모두 감싸지도록 드래그해서 3가지 도형 상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잡고 복사하죠.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싶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잡고 내려오시면 돼요. 잡고 너무 아래로 쳐졌어 라고 하면 전체 도형 선택해서 좀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자, 나머지 도형 텍스트 변경하는 건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되죠. 목차 슬라이드 작성이 다 됐으면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텍스트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 있는 1번 동그라미 카페인 함유 음식이죠. 카페인 함유 음식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는 슬라이드 5번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번이니까 현재 문서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5번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기본 윈도우 서식 파란색 글씨에 밑줄 들어가 있는 서식 들어가서 내가 하이퍼링크 잘 걸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그림 선인장 모양 그림 삽입의 그림 메뉴 가서요. 선인장이 들어있는 그림 4번 선택하고요. 삽입 그림이 들어가면 얘를 잘라야 되니까 서식 메뉴에서 자르기 활성화한 다음에 자르기 선 위에다 마우스 올려서 왼쪽 마우스 잡고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자르기 하시면 됩니다. 자르기 양쪽 모양 맞게 자르기 다 한 다음에 다시 자르기가 다 됐으면 자르기 해제해서 자르기 완료하고요. 모양 그림의 위치를
보기와 같이 적당한 위치 배치시키시면 되세요. 자, 2차 슬라이드 작업 다 했고요. 슬라이드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똑같이 얘도 제목 먼저 입력하고요. 입력을 했으면 텍스트 상자 2개가 필요하죠. 텍스트 상자 하나 만들어서 제목 먼저 입력할게요. 제목이 되는 커피의 시작. 제목 상자 하나 입력하고요. 입력된 거 복사 아래로 내려서 여기서 또 시작하면 되죠. 커피 나무는 동아프리카의 입력할 때 크기가 그려지는 건 전혀 상관없죠. 내가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요. 줄여놓고 2가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는 드래그하지 않고 상자만 선택해서 글머리 기호나 글꼴 설정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2개를 같은 상자에 입력하셨다면 따로따로 드래그 잡고서는 글머리 기호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커피 시작의 글머리 기호는 홈 메뉴에 글머리 기호에서 당구장 표시같이 생긴 얘죠. 사각형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애. 입력하고 얘는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줄간격은 1.5입니다. 1.5 줄간격 잡고요. 2번째 글머리 기호는 네모죠. 글머리 기호 갔는데 사각형 네모가 없다라고 하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상자 모양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자를 찾으실 수 있으면 상자를 찾으세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 드래그하면서 봐야 되는데 도형 기호에서 주로 있기는 한데요. 실무 시험, ITQ 시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상자를 찾아라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찾을 수만 있어 라는 개념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자 모양 찾아서 확인 누르면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애가 등록이 돼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내가 넣고 싶은 글머리 기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넣으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애들은 여기 글머리 기호에 딱 붙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자 모양에 따라서 여기 얘가 띄어쓰기 된 것 마냥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2번째는 영타 입력해야 되잖아요. 영타는 얘를 먼저 적당한 위치 배치시킨 다음에 2개의 글 상자 잡고 컨트롤 잡고 내려와서 배치시키고 영어만 입력하면 영어만 입력 변경하면 되죠.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삽입은요. 삽입의 비디오 메뉴입니다. 내 PC에 비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내 PC에 비디오 선택하면 마지막에 제가 그림을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ITQ 픽처 폴더가 계속 선택이 되거든요.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삽입해서 크기 조절할 것도 없이 배치시키고 좀 안 맞긴 한데 배치시키고 얘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이 있습니다. 비디오 도구 재생 메뉴 가서 시작은 자동 실행, 반드시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시작되게 만들고 자동 재생, 끝나면 다시 반복 재생, 다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 재생이 되게끔 2가지를 설정해 놓고 동영상 테스트 슬라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표 슬라이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먼저 입력하고요. 제목 입력하고요. 표 파트를 먼저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행은 4개고요. 열도 4개. 4표네요. 4의 4표 작성해서 크기 조절. 상단에 도형 2개와 좌측 도형이 들어갈 정도의 여백만 남겨놓고 모든 공간을 표로 채워넣게 하고요. 지금 줄무늬가 있고요. 머리글에 파란색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얘를 해제하기 위해서 표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표 스타일 옵션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단색으로 색깔이 모두 빠질 거고요. 만들어 놓고 얘는 더 이상 셀의 너비도 지금 다 일정하고 행의 높이도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표는 입력은 나중에 할 거고 모양만 맞춰놓고 상단 도형 만들겠습니다. 상단 도형은요. 바닥에 있는 아래로 세모 화살표까지 생기는 애는 순서도 아래로 내려가는 이 메뉴 가지고 그리면 되고 옆으로 화살표 도형은 오른표 화살표 설명선이네요.
똑같이 꼭지점부터 시작하면 꼭지점 잡고 그려넣기 한 다음에 얘는 좀 뚱뚱하게 옆으로 이동시켜서 만들면 되죠. 좀 보기 쉽게 최후 선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두 개 도형 만들어 놓고 얘도 복사해서 옆으로 가지고 갈 거죠. 복사하고자 하는 두 개의 도형 모두 다 드래그해서 영역 잡은 다음에 컨트롤 잡고 이동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작업해서 이동해 놓고 좌측 도형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네 번째 있는 거 꼭지점 잡고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 얘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있죠. 도형 채우기를 할 건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인데 실무에서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누르면 반드시 파란색으로 들어가거든요. 주황색으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주면요. 그 주황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1이 있습니다. 표 선택하시고요. 표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1입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1 메뉴 찾아서 선택. 자,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얘를 복사를 안 했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표가 높이가 딱 맞지 않아서 모양이 다른 건 조금씩 수정해서 꽉 맞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몇 가지만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개씩만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면 지금 전체는 그 도둠의 18포인트이고요. 흰색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형 전체를 한번 선택해서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글씨 색깔 바꿔주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만 한 번 더 가운데 정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표는 따로 선택해서 도둠 표 선택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뭐 가운데 정렬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빠름이 지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모두 정렬되어 있거든요. 가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텍스트 맞춤에서도 중간으로 맞추면 정맞게 정가운데 상자의 셀의 정가운데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표 슬라이드 작업, 입력 작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작업은요. 자,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입력하시고요. 제목 입력하고 차트는 삽입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누르면 어떤 차트를 만들 건지 나오는데 지문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야 당연히 차트가 삽입이 되겠죠. 차트가 삽입이 되면 차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엑셀 창에 이렇게 팝업이 뜰 건데요. 여기 지문에 있는 아래 데이터 표 보고서는 입력을 할 거예요. 자, 항목은 지금 두 개의 항목이 나와요. 항목은 콜라, 홍차, 녹차, 아이스티죠. 저는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콜라, 홍차, 녹차, 아이스티 입력하고요. 계열에는 카페인 함량과 온스가 있죠. 밀리그램, 온스, 오제트. 입력하고 수치도 입력. 콜라 45, 47, 40, 10, 12, 8, 8, 12 입력하고 계열 3번이 필요 없습니다. 입력이 다 했는데 계열 3번이 필요 없으면 계열 3번의 위에 있는 D 선택하시고 그럼 전체가 지금 선택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D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영역에서 빠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입력이 다 된 걸 보셨으면 오타 없이 입력이 다 된 걸 확인하셨으면 엑셀 데이터 입력착은 닫으시면 됩니다. 닫고 차트의 크기를 지문과 비슷하게 적절하게 크게 배치하고요.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조건 하기 전에 글꼴 굴림의 16포인트 외곽선은 안 넣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차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고요. 차트
차트 제목 입력하고요. 차트가 입력되었으면 이제 차트를 편집창에서 벗어나서 차트 자체, 제목 자체를 선택한 다음에 궁서의 24, 궁서의 24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이죠. 차트 제목의 채우기는 흰색인데 차트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창 열립니다. 여기 채우기에서 색은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는 실선으로 바꾸시거나 혹은 색에서 바로 검정색 누르면 테두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는 효과 메뉴에 있습니다. 효과 가서 그림자 찾아가서 미리 설정해서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 메뉴 선택하셔서 그림자 넣기까지 차트 제목 작업하시고 다음 차트 영역입니다. 그럼 차트 영역 선택해서 차트 영역 서식창 열고요. 채우기 노랑이죠? 다시 채우기 선 가서 채우기 노랑이니까 색을 표준색 노랑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그림 영역은 안쪽에 있죠? 안쪽 그림 영역 창 열어서 채우기 흰색 선택하시면 채우기 흰색 바뀌는 거 바로바로 보이세요. 데이터 서식의 온스 계열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한 메뉴는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에서 두 개의 계열 중에 하나만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건 콤보 메뉴입니다. 콤보 메뉴에서 온스의 계열을 바꾸는 거니까 온스의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 온스죠. 온스 보조축 체크 하시면 상단에 보조축도 생기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실 거고요. 원래 있는 카페인 함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잘 되어 있는지 눈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마치겠습니다. 값표시 있습니다. 아이스티의 카페인 함량 계열에만 값표시를 하라고 해요. 카페인 함량이 뭔지 보면 막대 그래프죠. 세로 막대형이죠. 그리고 아이스티를 찾아가면 얘네요. 그럼 얘를 한 번 클릭하면 카페인 함량 전체 계열이 막대가 선택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선택, 더블 클릭하는 것과 같죠. 한 번 선택 더 하면 아이스티의 계열만 선택이 됩니다. 값 표시는 차트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메뉴,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디자인 요소 추가, 그리고 값 표시 레이블 가서 레이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문에서 보시고 레이블 위쪽, 바깥쪽 끝에가 맞는 거면 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보시고서는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네요. 순서도에 있는, 그죠? 약간 순서도에 있는 도형 길게 그려져서 잘려 있는 건지 그룹이 있는 건지 잘 안 보이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도형 삽입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도둠의 18포인트 홈 메뉴 가서 설정하고요. 미세 효과 주황 강조 1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바꾸는 건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 있죠. 미세 효과는 네 번째 줄 라인이 미세 효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번 미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세 효과를 네 번째 줄이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주황 찾아가서 정확한 메뉴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 미세 효과, 주황 강조 2 선택하셔서 입력했는데 얘가 지금 얘도 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가운데 정렬시키는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세로도 중간 맞춤하는 거는 이제 내가 실무에서 추가적으로 작업한 사항이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의 세부 조건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내가 보고서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맞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왼쪽에 기본 세로축을 보면 기본 세로축의 최대 최소값과 최대 최소값이 일단 틀리죠. 축을 더블 클릭해서 축 서식의 축 옵션을 연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출력 형태와 맞게 6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지금 10단위로 주 단위가 10단위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출력 형태는 15단위로 그려져 있죠. 단위 주 단위를 1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보조축으로 넘어가면 보조축도 좀 다르죠. 보조축 서식 열어서 최대 최소를 출력 형태처럼 0에서 16으로 맞추고요. 주 단위가 4단위로 그려지고 있네요. 주 단위를 4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래에 내려가면
아래에 지금 범례라고 하는 것은 없고 데이터 표가 있으니 범례는 선택하고요. 지워주시 델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고요. 추가하는 건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표, 범례 표지 포함 열어서 넣을 거예요. 표지 포함할 거 다 포함한 다음에 이제 넣을 거 선 작업 마무리해야 되죠. 기본 세로축의 옆에 그림 영역과 세로축 사이의 요 선, 이 선은 축에서 실선 작업, 테두리 선 가서 실선 선택하면 들어갈 거고요. 보조축도 한 번 더 넣어야 되죠. 보조축도 열려서 실선 작업, 실선 검정색으로 바꾸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 눈금선이 없죠. 그림 영역에 주 눈금선 선을 선택하셔서요. 델리트 버튼 누르시고 되고 메뉴를 자꾸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선 없음이 보이실 거예요. 선 없음 눌러도 똑같이 빠져요. 델리트 버튼 누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선 작업 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지막 차트 영역에 우리 굴림의 16포인트 아직 안 했죠?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홈 메뉴 가서 굴림의 16포인트 작업하고요. 작업한 김에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그럼 더 뚜렷하게 그려질 겁니다. 차트 영역에 굴림의 16포인트 글꼴 작업을 하면 아래 차트 제목의 궁서에 24포인트가 풀려요. 그래서 차트 제목 한 번 더 선택하시고 얘는 궁서에 24포인트로 원래대로 되돌려놔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차트 영역에 외곽선이 있습니다. 차트 영역 잡고 테두리는 실선 넣겠습니다. 실선 넣겠습니다. 색깔 얘는 전 검정으로 한 번만 바꿀게요. 여기까지 데이터 표까지 실선 작업이 보이신다라고 하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선명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차트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대목 입력. 제목 입력하고요. 1번, 2번 두 그룹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바닥이 되는 제일 큰 도형 2개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1번 도형의 바닥 도형은 팔각형입니다. 기본 도형의 팔각형 선택하셔서 드래그. 적당한 중간 정도 배치한 다음에 얘는 모양 조절점으로 모서리를 좀 곡률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정하고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도형은 팔각형 옆에 있는 육각형이네요. 육각형을 그린 다음 얘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회전해야죠. 서식 메뉴 회전 걸어서 곡률을 먼저 조절하고요. 사이즈를 조절하겠습니다. 왼쪽이 너무 크게 걸어졌어. 크기 조절하시고 두 가지 도형이 그려졌으면 테두리 선 작업부터 하시면서 쭉 올라갈 건데요. 왼쪽에 있었던 이 도형의 테두리는 지금 파선 그려져 있습니다. 도형의 윤곽선에 가서 대시를 파선으로 잡고요. 저는 두께를 조절할 건데 두께 조절은 안 하셔도 돼요. 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닥 도형은 주황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상단부터 그리겠습니다. 로스팅 원형 상자 모양이네요. 원형 상자 모양 선택해서 로스팅 상자가 될 도형 선택하고요. 얘는 검정색 한번 잡아주고 색상 한번 선택하고 검정색 바꾼 다음에 얘를 다음 도형부터 계속 이 스타일로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면 다음부터는 계속 얘가 그려질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1번 도형에 지금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두 개가 있는 거 보니 스마트 아트를 찾아야 되네요. 밑에가 스마트 아트처럼 보이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찾아가서 목록형에 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형에서 여기 딱 보이네요.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목록형이 일단 제일 먼저 목록형이 그려질 거고요. 상자에 여백이 없도록 크기 조절을 먼저 한 다음에 배치를 위해 크기를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 배치만 먼저 해놓고요. 아래에 있는 스마트 아트 찾아갈 거예요. 스마트 아트 한 번 더. 스마트 아트. 얘는 화살표가 있는 거 보아니 프로세스형이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자, 세로 갈매기형 수장 목록형 선택해서 확인하고요.
배치를 위해 크기 조절해서 배치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육각형 옆으로 누워있는 애 하나 있네요. 육각형 그려서 그리면 아까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초록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 도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도형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메뉴 제조법 도형은 배치네요. 배치 도형 그려서 배치하고요. 아래 에스프레소 도형 밑에 화살표 모양이 먼저 보여요. 화살표로 내려가는 애 하나 선택해서 크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 세모가 화살표가 좀 길고 얘가 좀 짧죠? 아래로 좀 짧게. 그럼 이 목의 조절은 네모 상자 가지고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자 조절하고요. 에스프레소부터 그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순서도의 양쪽에 종속철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거든요. 도형 가지고 그리고요. 물 도형은 눈물방울 모양이죠. 눈물방울 놓고 그리고 아래에 지금 물이랑 아래로 화살표 내려가는 거랑 얘가 똑같이 똑같이 복사해서 우유랑 옆으로 밖으로 삐져나가는 화살표 두 개가 있거든요. 화살표 먼저 찾을게요.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 먼저 그리고 한 다음에 얘를 한 번에 선택해서 복사해준 다음에 얘를 회전 걸 거예요. 좌우대칭 걸면 되죠. 좌우대칭 걸어서 얘가 똑같은 도형이 있지만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치만 배치만 좀 바꾸면 되죠. 걸고 가운데 희석 화살표 도형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하고요. 화살표가 조금 더 뚱뚱하네요.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양쪽 화살표 옆에 더하기 볼트표 나사처럼 생긴 애 하나 있어요. 나사처럼 생긴 애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논리합 똑같이 그려줘서 배치하고요. 자, 옆에 아메리카노 순서도죠. 순서도에서 한번 그려보셨죠? 순서도에서 아메리카노 그리고요. 카페 라떼 그리는데 카페 라떼 그릴 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모양은 다르지만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 도형을 복사해 가지고 가셔서요. 얘에서 모양만 바꿀 수 있거든요. 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세요.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에서 모양만 바꾸고 싶어요. 크기는 똑같이 놓고 싶고 그럴 때는 서식 메뉴에 여기 도형 삽입 여기도 있잖아요. 요 옆에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 있거든요.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모양 변경하면 또 도형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이 카페 라떼 모양에 있는 거를 찾아서 예저 순서도 선택하면 모양은 그대로 크기랑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모양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복사해서 모양만 바꾸시는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그럼 좌우대칭 걸어서 회전 걸면 되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뜨거운 음료 화살표 하나 만들어야 되죠. 블록 화살표에서 잡아서 그리고 얘는 똑같은 애가 옆으로 가서 회전만 걸면 되죠. 회전, 좌우대칭, 회전 걸어서 도형 작업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크기를 좀 더 조절할 게 있는지 없는지 배치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아마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럼 일단 입력하러 가는 거예요. 로스팅 입력하고 스타일 상자, 스마트 아트 상자, 약배전 하나씩만 입력할게요. 저는 라이트 시나몬 약 당신맛 붉은 맛 로스팅 화질 변화
뜨거운 음료까지 데이터 입력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이제 얘네들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둠의 18포인트 잡으려고 전체 범위 설정, 전체를 드래그합니다. 전체 범위 설정해서 보세요. 선택이 안 된 애들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 도형 한 번 더 선택하면 될 거예요. 불필요한 도형이 잡혔다라고 하면 다시 컨트롤 누르면 그 도형 그룹에서 빠질 거예요. 컨트롤